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사회 현실이죠. 집은 작아든 아니든 티 안 나고 차는 바로 표시가 나니까요. 차뿐만 아니고 동호회 가도 용품 보고 판단하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좀 보면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이 겉모습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해요. 물론 겉모습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해요. 이 겉모습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거칠에 남자는 보통 자동차에 올인한다고 치면 여자분들은 이제 어떤 얼굴, 뭐 성형이나 뭐 메이크업 아니면 이제 옷 같은데 좀 올인하신 분들이 많아. 거칠에 중요하긴 하죠. 근데 거칠에 내가 번 돈을 다 쓰면 안 되잖아,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무조건 거칠에 보고 단정 지어서는 안 돼. 거칠애가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어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아니 겉만 꾸미면 뭐해. 속은 비어있는데. 뭐 그런 사람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요즘 보면 실속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실속. 내실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없어. 내실이 중요한데. 아니 생각해봐. 지금 가뜩이나 대한민국 상황도 안 좋은데 뭐 좋은 차 몬다고 아니면 뭐 한국 꾸민다고 누가 알아줘 여러분. 경제에 걸려서 어떻게 돼요? 내실을 볼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모았냐, 이거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진 것도 없어. 뭐 자동차밖에 없고 뭐 껍데기밖에 없는데 돈 없어요. 그 누가 데려갑니까?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죠, 남자분들. 여자분들 너무 얼굴에 집착하지 마시고. 예. 없는 사람일수록 제가 그런 이 거칠에 집착하는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없는 사람일수록.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수록.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막 자동차에 집착한다거나 여자분들은 어떤 성에 집착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남일이 아니죠 이게. 근데 그런 사람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인생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꼬이더라고요 이게. 네, 정말로. 왜냐하면 아무리 거칠애가 중요해도 내실이 빈 사람은요 뭔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같은 거 뭐 프라이브로 샀다고 칩시다. 프라이브로 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 버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차 유지하는 데만 돈이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돈 모을 수 없어요. 모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해놓은 게 없어. 해놓은 게 없는데 또 다른 차를 몰고 싶네. 그러면 지금 있는 차 팔고 또 다른 차를 질러버려. 또 그 차 유지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또 버는 족족 거기 돈 다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나이만 차고 차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할부금 많이 남아있는 차만. 나이 먹을수록 불안한 거죠. 나이 먹을수록. 그럼 나이 먹을수록 돈이 없다는 건 상당히 있잖아요. 한심한 겁니다. 한심한 거야.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많거든요. 여자분들도 보면 너무 거칠애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사치에 빠진 나머지 돈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네, 돈이 없는 분들.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야? 결혼 못하겠어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죠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버는 돈 한번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미래에 쓸 돈이에요. 미래에 쓸 돈. 당장 쓸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고 특별하게 대단한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돈이라도 잘 모아야 됩니다. 돈이라도. 돈이라도 아득바득 열심히 모아야 돼요. 그것마저 하지 못한다면 그냥 나는 대한민국에 살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카푸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이 잘 살지 못해요. 집 못 살아요. 힘들게 살아.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 역시도 똑바로 살지 못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돈 때문에 쪼들리고 불안불안 인생을 살겠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없는 사람일수록 이 사치품에 더 집착을 해요. 없는 사람일수록.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 못 살고 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수록 명품백 같은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야. 정말. 뭐 명품백 좋아할 수 있어. 근데 자꾸 그런 데 눈독 들이고 사게 되면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인생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본이 쌓이는 거예요. 자본이.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자산이 늘어나는 기회는 젊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젊을 때만. 젊을 때 일해가 번 돈으로 자산을 좀 늘릴 수 있어요. 그 자산 증식의 기회를 날려버리면 나이 먹어서 늘릴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 나이 40 넘어봐요. 그때 가면 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삶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월세 사는 거. 월세 사는데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항상 이사 걱정해야 돼. 집다운 집이라는 거 구경 못하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보금자리 무시하겠지만 나이 먹으면 보금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 말 있죠. 나이 먹으면 좀 오래돼도 내 집 있어야 된다고. 내 집이. 내 보금자리 있어야 된다고. 요즘에 그런 말 하면 요즘에 투자 가치도 없는 집을 왜 삽니까? 재테크도 안 되는데. 그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투자 가치를 떠나가지고 내가 편하게 기거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월세 걱정하면 사는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아무튼 여러분, 없는 사람일수록 사치나 거칠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빈곤이에요. 빈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5년 이상 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 10년 뒤, 20년 뒤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아. 직장생활 적게 하는 게 아닌데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이런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는 보통 자동차도 있지만 보통 투자로 날린 경우가 많거든. 투자했다가 날리는 경우. 근데 여자분들은 사치로 날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월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확실히 여자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이 돈 쪽으로 봤을 땐 돈을 월등하게 못 모아요. 남자보다. 소득이 적어서 못 모은 것도 있는데 좀 짜잘하게 맛있어요. 남자들은 보통 자동차 말고 사실 쓸 데가 없거든. 남자들 날린 경우는 보통 뭐 도박이나 투자 같은 거죠. 이런 걸 많이 날려 먹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많이 써요. 많이 사 먹고 많이 지르고 해요. 그래서 직장생활 분명히 적게 한 게 아닌데 모은 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남자는 보통 날리는 쪽이고 여자들은 보통 지르는 쪽이에요. 네. 근데 날린 사람도 남자들이 많이 있긴 한데 여자분들 지른 사람보다는 적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젊을 때 지르고 이렇게 대책 없이 사는 분들이 결혼을 못해. 이제 데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그러면 남의 인생 본인들이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본인들의 소득이나 직업 비전이 없어요 이게. 예. 그럼 어떻게 된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야 이게. 나이는 먹어가는데 계속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근근히. 여러분 젊을 때야 뭐 월세 살고 뭐 좁은 집에 사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고시원 사는 거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나이 먹고 고시원 사는 거는 굉장히 처량한 겁니다 이게. 나이 먹고 원룸 살고 고시원 사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젊은 시절에 그만큼 헛되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맞잖아 여러분. 내가 나이 40 넘었는데 내 집도 없이 월세 전전해요. 그럼 한심하게 맞아요. 왜냐? 내가 못해도 한 15년 이상의 경제활동을 했다는 거잖아. 그럼 그동안 벌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도 어디 갔길래 내가 지금 돈 없어가지고 월세방 전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만 잘 관리했으면 어떻게 뭐 옛날 구축이라도 집다운 집 마련했겠죠. 지금 난 걱정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나이 먹고 모은 돈 없어가지고 그 월세방 전전하는 사람들, 불안하게 사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특히 서울 같은데 서울에 이제 그 자취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분들 상당수 돈을 못 모아 이게. 뭐 젊을 때 상관없겠지. 근데 나이 먹고 모은 돈 없으면 괜찮을까 이게?
그리고 나이 뭐 그냥 있잖아요. 4평 5평짜리 원룸에 쭉 사는 게 괜찮을까요? 그 남의 집 얹혀 살면서 방음도 안 되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야, 젊을 때야 그런 좁은 집에 사는 거지. 나이 먹어서는 좁은 집에 살면 안 돼. 왜냐하면 나이 먹고 좁은 집에 살면 멘탈도 안 좋아, 여러분. 멘탈도. 나이 먹고 고시원 산다거나 좋은 원룸에 사는 사람 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케이스가 없어. 이게 피폐해집니다. 이게 게을러지고. 그래서 나이 먹고 좀 좁은 집에 사는 건 피해야 돼. 근데 피할 수가 없어. 왜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넓은 집 살려면 생각해보세요.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런 데는 월세도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잘 들어요. 우리 젊은 시기라는 건 한정적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이 먹고 그나마 순탄한 삶을 살 수 있고, 나이 먹고 불안하고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고 결과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